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대면 실기 수업이 있고 나서 확진자 9명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수업 중 방역을 철저히 했는데도 감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도 내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출시된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서비스 시작 일주일 만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회원은 6만 명을 돌파했고 가맹점은 5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지점은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상당수의 대학이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대면 수업을 합니다.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실기 수업 후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수업 중 방역 수칙을 다 지켰는데도 감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대학 건물입니다. 지난달 30일 공연예술학부 시간 강사가 이곳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했습니다. 학생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가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같이 있었던 학생 중 9명이 줄줄이 감염됐습니다. 이 강사는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아무런 증세가 없었고 수업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기 수업 특성상 강의실 내에서 학생과의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뮤지컬 수업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체적으로 움직이니까 막 이렇게 활동을 하면 마스크가 좀 벌어질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예. 최초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현재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데다 학생과 같이 있던 가족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N차 감염의 우려도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해 밀접 접촉자를 가려내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기말고사 역시 온라인으로 치르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7명이 발생해 일주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 발생은 147명이며 해외 유입은 10명으로 8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8,47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원과 용인, 평택과 시흥이 각각 13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12명, 부천 9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치료병상 가동률은 90.9%로 전날보다 1.5% 늘었습니다. 7일 오전 11시 9분쯤 포천 송우리 추산마을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 소방서는 60명의 인력과 27대 장비를 동원해 30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불로 한 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선돌에 대한 소식 저희 뉴스에서도 한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최근에는 녹양동에서 선돌이 발견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안병용 의정부 시장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병용 시장과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의정부에서 청동기 시절의 그 유적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선돌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근본적으로 뭐 좋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뭐 시에 있던 국가에 있던 문화재가 뭐 소실되거나 또 발견되는 것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 과잉으로 지금 이제 입성 마을이라는 게 의정부에 있어요. 뭐 시사에 보면 의정부 시가 생긴 이래에 그냥 입성 마을이고 그거 모르는 사람 없고 지금 이제 선돌, 그 설립자, 돌속자 그래서 한국말로는 선돌인데 그거를 최초로 어떤 스님하고 뭐 현지 국회의원이 이제 발견했다. 처음 가서 봤다는 맞지만 그게 마을 이름이 생긴 지가 500년이 넘었고 그 돌도 그때 있었고
85년에 35년에 진 이제 지명찾기도 있고 또 뿌리찾기 책자에도 몇 센치 어디에 있다고 다 나오고 심지어는 제가 시장된 지 뭐 시정 50년 사회도 그게 다 나온 거를 그걸 가보니까 그걸 자기가 최초로 발견했고 뭐 또 역사적인 어떤 유물적인 가치가 공식 판명 안 됐는데 뭐 이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그렇고 조금 더 이렇게 과학적인 정황과 또 그걸 한술 더 떠서 그런 가치가 있는데 시장이 뭐 관리를 안 했다 부실행정이다 다른 얘기로 행정을 또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더 그게 안동장 씨라는 개인 사유지에 그냥 있고 개인 집의 도리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시장이 그걸 남의 집 도를 관리를 해야 될 어떤 이유도 없는데 또 다른 쪽으로 논란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좀 당혹스러운데 지역에 이제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이번 기회에 좀 잘 정리돼서 논란이 좀 수그러졌으면 하는 게 개인 생각입니다. 네, 녹양동 선돌은 새로운 발견이 아닌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입장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도 내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 이동 중지 기간은 9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으로 이 기간 동안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철새 도래지를 소독할 예정입니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지점은 버스 차고지와 학원과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입니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5일 이내에 배출가스 전문 정비 사업자에게 차량을 정비 점검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입니다. 맷돌로 갈던 것을 믹서기로, 가마솥으로 짓던 밥은 전기밥솥에 가사노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가사노동의 주체는 모두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가사분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지 물었습니다. 사실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을 하는 게 맞겠죠. 가사 분담은 최대한 공평하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그리고 각자 더 잘하는 분야를 맡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저를 이제 빗대어 말씀드리면 제가 돈을 많이 벌면 가사 분담을 좀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네. 맞벌이 가정이라서 그런 거는 좀 나눠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통계청 조사를 보면 10명 중 6명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라고 동의했습니다. 남성의 경우 58%, 여성은 67%가 분담해야 한다고 답해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집안일을 얼마나 분담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못 도와주는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엄마가 거의 혼자 하셨는데 나중에 그게 좀 잘못된 걸 알게 되면서 아빠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아빠도 많이 하시고 그래도 엄마의 비중이 아무래도 크지만 그래도 한 6대4 정도로는 된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집에서 애기 엄마가 애기도 다 보고 집안일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사실 일을 하고 들어가면 피곤하기도 하고 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옷이라도 그냥 제자리에 잘 벗어두고. 조사 결과 10명 중 2명이 실제로 공평하게 집안일을 분담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생각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셈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크게 차이가 납니다. 20대는 43%, 30대는 27%, 그리고 40대 이후로 가면 20% 아래로 떨어집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 분담률은 어떨까요? 작년 맞벌이 가구의 하루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남성 54분, 여성은 187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넘게 훨씬 노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출시된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서비스 시작 일주일 만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지난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이 6만 명의 회원과 5천 개의 가맹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거래액은 평균 1억 2천만 원으로 엿새간 누적 거래액은 7억 5천만 원으로 목표액인 10억 원 달성을 눈앞에 뒀습니다.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앱보다 수수료가 많게는 10% 이상 저렴해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불황화 수용시설로 아동 인권 유린을 자행해온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피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진실 규명을 위해 먼저 나서서 밝혔는데요. 피해자 10명 중 9명은 구타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계속해서 이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최지현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불황화 수용시설로 아동 인권 유린을 자행했던 성감학원. 현재는 경기 창작센터가 자리한 이곳이 예전 성감학원의 본부격인 사무실 터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피해자들에게 당시의 고통은 삶 전체에 영향을 끼쳤고 그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매일 메타적이 이루어졌고 곡괭이 자루로 맞아가지고 엉덩이가 양쪽이 부어가지고 대변을 못 볼 정도의 어떤 극한 상황과 정도 갔었고 먹고 사는데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기억밖에는. 그래가지고 내 친구도 하나 아주 참 친하던 친구인데 탈출하다가 잡혀 들어와가지고 기억은 나중에 맞아서 죽었어요. 맞아서. 경기도가 이들 피해자들의 진실 규명을 위해 다방면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성감학원 사건 피해 신고센터를 열었고 신규 피해 사례 접수를 받아 조사 분석해보니 93명 중 93.3%가 구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입소 전 거주지는 대다수가 수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소 당시 나이는 11세에서 13세가 40%로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39%는 경찰, 22%는 공무원에 의해 입소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은 퇴소 후에도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고 37.6%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입소 생활 중 대부분 폭력이나 강제노역, 성폭행 등을 당했으며 사망자를 목격했다는 응답자도 97%에 달했습니다. 경기도는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10일 진실 하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되면 성감학원 사건의 진실 규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사 활동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제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오는 10일 정식 출범해 2022년 12월 9일까지 위원회 및 각 지자체 접수처를 통해 진실 규명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도는 진실 규명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이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동두천 연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91억 원을 증액 확보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그동안 방치됐던 백학평화관광교육원 운영 예산 3억 6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동두천 연천 전철화 사업비 22억 원,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비 10억, 국도 3호선 확포장 사업비 11억 등 교통망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량이 수도권에서 포천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발표한 올해 쓰레기 매립지 반입량을 보면 포천시는 1,680톤으로 반입 가능량인 145톤의 11배를 넘어서 수도권에서 반입량 초과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의정부와 김포, 부천 등 14곳도 총량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입량 초과 지자체는 5일간 반입금지 페널티가 부과되고 초과한 반입량만큼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헬로티비 나라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